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저번에 고양이로 변한 영상을 먼저 올릴 걸 그랬나요? 그랬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도 몇 년은 버텼을 텐데요. 오늘은 험난하게 시작하네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도움이 될 사람을 알죠.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이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당신은 똑같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통은 없으니까 일반 테이프도 쓸 수는 있네요. 이런, 닥터 조의 약도 효과가 다했나봐요.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봐요.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 결국 일어났네요. 그거 알아요? 제임스 햄블린 박사는 5년 이상 씻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챌린지를 해봐요. 우리 피부의 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형성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고향입니다. 장시간 비누 사용을 피하면 미생물군 유전체 균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된대요. 하지만 3일만 씻지 않아도 가렵기 시작하죠. 심하게요. 걱정하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와요. 누가 봐도 며칠간 씻지 않으니까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요, 데오드란트를 사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몸의 냄새를 가리는 향수는 세계적으로 중세 유럽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번만 목욕을 했죠. 태어날 때와 사망할 때. 네, 냄새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쓰면 알러지나 숨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알루미늄 염은 암세포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드물게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외에도 쪽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인과 축지인들이에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지나요? 계속 씻지 않는 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옆집 아이들이 집에 낙서를 하고 악취에 대해 놀릴 수도 있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오, 멍청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아놀드, 거기 있었네요. 축지인들과 함께 하기로 한 거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챌린지도 끝났어요. 미생물 군집이 균형을 되찾았다고요. 안 씻었는데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잠깐, 저게 뭐예요? 오늘은 축지인들이 목욕 의식을 하는 날인가 봐요. 먼저 가진 모든 옷을 입고 땀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 뼈를 긁는 도구로 서로의 피부를 깨끗이 긁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물개 지방을 기름처럼 바른대요. 아놀드, 이제 북쪽의 최고 전통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당신의 냄새로 찾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떻게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언제까지 잘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놀드? 이건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냥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는 걸 알고 있나요? 1년 동안이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잠깐, 뭐하는... 아놀드,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150데시벨 이상을 출력하고 당신의 고막을 터뜨릴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무모한 행동은 금지라고요. 그래요, 아놀드, 충분해요.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랑 모든 장난감도 가져갈게요. 저한테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당장 이리 와보세요. 이거나 받으라고요. 안 돼. 다시 스피커를 만지기만 해봐요. 이럴 수가. 아놀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조각 내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1년간 조용했다면 목소리가 크게 바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청각을 활용해 목소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대가 약해지고 공기가 부족해 폐가 빨리 고갈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놀드? 괜찮아요? 조금 변했어요. 기억해요. 저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됐어요.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아,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깨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3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아, 그렇군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진 죽을 수도 없대요. 힘내요, 아놀드. 영화 폰부스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놀드를 총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으면 쏠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해요, 아놀드. 그냥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화 보고 출근하고 정말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일은 하죠. 저를 위해서요. 아놀드는 제 거예요. 운전 좀 잘해봐요.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60만 건의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보다 6배는 높은 수치죠.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게 말 듣고 있어요, 아놀드? 쉬지 말고 계속 전화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거 느껴져요? 리튬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리튬은 환경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싸구려 위조품을 파는 암시장에서 충전기를 샀을 게 뻔하네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이 가고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휴대폰을 줄게요. 과학이니까요, 과학. 피곤해 보이네요. 안 됐지만 자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약간 떨리고 조정력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3일째에는 몸이 지방 연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4일, 5일째에는 시각성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아놀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솔직히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80% 감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좀비처럼 보일 거예요. 힘도 없고 비틀거리면서 아주 간단한 일도 해낼 수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종양이 생길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휴대폰 전화파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휴대폰 전자파는 비전이성이라 뇌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하지 못해요.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약한 DNA라도요. 만약 휴대폰의 힘이 더 강했다면 1000배 정도요. 그런 휴대폰이라면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종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아놀드의 뇌와 몸을 녹여버릴 거예요. 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아놀드입니다. 아놀드는 광고주죠. 화난 사람들이 아놀드를 패는 동안 세상에 광고가 왜 존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놀드, 버튼 눌러요. 아놀드는 세상의 모든 광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의 경제도 없어졌죠. 수백만 개의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양의 상품을 만듭니다. 광고가 없다면 고객들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지 못할 것이고 수백만 개의 회사들은 부도가 나서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겠죠. 어떡하죠? 어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채널에 가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네요. 채널도 사라졌어요. 광고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 채널의 존재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에피소드도 나오지 않겠죠? 아놀드, 어서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요. 네, 광고는 짜증나지만 우리가 존재하게끔 합니다. 아주 멋진 것들이 존재하게끔 말이죠. 멋지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요. 아놀드 같은 사람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놀드. 새를 칠 뻔했어요. 이제 이 손님을 위해 택시를 불러야 할 거예요. 다행히도 독수리가 아닌 참새였네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모든 택시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약 23만 명이 택시 기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버 운전사래요. 이 모든 차량이 일렬로 늘어선다면 800km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예요. 뉴욕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죠.
평소에 2배로 증가하는 배기가스 때문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기침을 시작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지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자고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매일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의 수는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볼 수는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사악하고 짜증내는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바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미 도시의 상점 절반을 강탈했네요. 빨리 그 나라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을 떠나는 거의 모든 비행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항에 갈 수 없고 비행기는 반쯤 비어 있으며 이 회사는 항공편당 10,000불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대요. 아놀드가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겠죠? 모든 택시기사들이 당신을 데리러 오기 위해 약 1,500만 달러의 주유비를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불할 건가요? 아놀드, 그만큼의 돈은 있는 거죠?